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9시 반 수업이죠?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백선합니다. 백선. 100문제죠. 100문제. 500개 지문을 공부합니다. 500개. 우리 시험에 200개 지문 나와요. 4, 5, 20. 정확히 2.5배죠. 여기서 절반 이상 걸립니다. 절반 나와요. 정답 지문은 70%. 정답 지문은 70%. 여기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 60점 넘어요. 60점. 한두 개 몰라도 정답을 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24일 날 하는 특강, 그 특강 자료, 거기는 다 옳은 지문이 있죠. 여기는 다 X 지문이에요.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옳은 지문 달달달 하시고 여기서 X 지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 자료하고 여기 백선 지문만 있다 없다를 바로바로 캐치하면 60점에서 90점까지 나옵니다. 90점까지. 4개는 틀려주세요.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4개는 틀려주시고 60점에서 90점까지 나오니까 모든 지문 있다 없다 바로바로 나올 수 때까지 계속 훈련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고 긴가민가해. 있다 없다 잘 모르겠어. 그거 따로 체크하세요. 따로 체크하셔서 그거 위주로 복습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 그게 내게 안 됐구나. 여기 있는 지문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위주로 먼저 복습하시기 바라요. 자,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총칙부터. 오늘 50문제 풀 거예요. 50문제. 자, 1번.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법률행위. 옳은 것은 1번. 탈세 목적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중간생략 등기가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서 X. 내 머릿속에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겠죠. X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지. 2번. 계약 체결 후 건물 전소. 이 매매 무효이다. 계약 체결 후 건물 전소. 후에 동그라미 들어가야겠죠. 후발적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끝나야지. 무효 X. 무효의 사선 딱딱 하세요. 3번.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 원시적 불능 무효. 연결됐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연결됐죠. 연결됐으니까 3번이 옳은 지문. 정답.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농취증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로 끝나야지. 이미 2달 전에 농지매매 계약은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 계약서 쓴 날. X. 5번.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목적물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로 끝나야지.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니까 목적물 될 수 있다. 있을 유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 중간생략 등기 법 위반이죠. 하지만 유효입니다.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자,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 매매는 유효죠. 2번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 전 멸실 나오면 이미 멸실,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구나. 원시적 불능? 무효. 단, 의리, 갑을 족치죠. 너 임마 왜 건물 없는데 나한테 팔았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여기서 발생하죠. 농취증. 이미 효력 발생했어요.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농지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겠죠. X. 타인권리매매 유효. 자, 정답 3번. 2번.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그러시죠. 자, 반사에 안 있는 거랍니다. 기억. 포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포착관계 종료 해제 조건 증여. 반사회입니다. 첩관계 봐요. 첩관계. 반사회야. 너 탈락. 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너는 허위 표시구나. 허위 표시니까 의사표시 동네 우리 동네는 오지마. 대법원이 반사를 보지 않았죠. 니은 하나 들어가고. 디귿.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강박에 내가 눈이 가야죠. 강박. 사기 강박 의사표시구나. 너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동네 반사에 아니구나. 대법원이. 니은 디귿 들어가야 되고. 리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이
매수인이 이중매매죠. 떴어. 뭐가 떴어요? 적극가담이 떴네. 적극가담. 적극가담 반사회죠. 따라서 너 탈락. 미음 맹신탁. 맹인신탁. 우리 대법원이 반사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반사 아닌 놈. 허위근저당 강박 명의신탁. 이 세 놈. 니은 디귿 미음. 반사 아니죠. 4번. 정답은 4번. 기억. 포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 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뒤에 법률행위 일단 실선. 일단 줍니다. 단 조건을 달았죠. 우리 관계 종료되면 해제. 증여계약이 무효되는 거야. 무효가 되면 해제됐기 때문에 돌려줘.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도둑놈 계약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반사회. 허위근저당. 허위표시. 통정의 표시. 반사로 보지 않습니다. 강박, 의사표시, 반사로 보지 않습니다. 매도인 갑의 배임행의 이매수인 병이 적극가담했네요. 이게 이중매매죠. 적극가담, 반사, 떴어. 적극가담. 맨신탁, 반사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이.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반사에 해당하는 걸 모두 그렇죠. 해당하는 거예요. 기억.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자, 과도하게 중하네. 여기에 내 눈이 가야죠. 과도하게 중, 무겁네. 반사회. 하나 나왔죠. 니은. 주택매매, 양도소득세, 면탈목적, 세금. 그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세자, 세금이 뜨면 반사회 아니다. 디귿. 전통사찰, 주지직을 떴어. 주지스님이 떴어. 주지스님. 주지스님 뜨면 반사회 아니다. 주지직을 거액금품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주지스님 임명행위. 종교 나왔죠. 주지스님 나왔어. 대법원이 반사로 안 본 게 아니라 반사로 못 보죠. 못 봐. 큰일 나. 스님들이 서초동에 와서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못 본 겁니다. 반사 아니다. 주지스님 반사 아니야. 이거 올해 다른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넣은 거야. 그럼 우리 시험에 뜨겠지. 릴. 채무자가 도박 떴지만 지문이 길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지채권자에게 지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 아무리 도박 단어가 있지만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죠. 반사로 보지 않죠. 미음. 해외 파견 근로자 떴어. 해외 파견 근로자 회사 돈으로 보냈지. 그러면 귀국하면 사표 못 냅니다. 3년 동안. 보통 한 3년 잡아요. 또는 2년.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후 일정 기간은 소속 회사에 근무하세요. 사표 내지 마세요. 모든 회사 다 합니다. 공무원들도 하고요. 국가 돈으로 보내고 회사 돈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로 사표 내면 먹튀지. 먹튀. 그래서 이걸 방지합니다. 괜찮아요. 해외 파견 떴어 하면 되고, 주지스님 떴어, 세금 떴어, 수권행위 떴어, 떴다 하면은 반사에 아닌 놈들이 뜬 거야. 반사에 아닌 놈들. 그래서 키워드 잡고 니들은 반사에 아니야. 대부분이 반사를 안 받죠. 세금, 주지스님, 수권행위,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는 2년 전에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사에 해당하는 건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네요. 과도하게 중한. 이게 느낌이 와야지. 나쁜 놈이네. 너 위약하면 100억 내놔. 이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에요. 반사로 봐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반사회냐 아니냐 두 문제를 제가 배정했죠. 오른쪽 4번. 이제는 반사의 효과에 관해서 한 문제 배정해놔야죠. 반사회 옳은 것은 1번.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줬대. 어휴, 아파트도 많은가 봐. 자, 하지만 절대로 못 돌려받습니다. 한 번 주면 끝. 이게 바로 첫 계약 반사회를 원인으로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 법 조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너 없다로 끝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 불법 원인급여. 이게 떠올라야지 머릿속으로. 안 돼.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으로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결국 이 아파트 소유권은 을려에게 반사적으로 귀속. 그래서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반사적 을려에게 귀속. 자, 3번. 범쟁이 조성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하기 위해 임차행위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극적 반사로 안 봐야지 소극이니까. 그래서 소극적 은닉 반사에 아니다. 옳래요. 옳은 지문 3번이 정답. 우리 이 백서는 옳은 지문이 중요하다, X 지문이 중요하다. X 지문이 중요해요. X 지문. X 지문을 잘 보세요. 4번. 반사 외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반사 외 무효, 불공정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X. 5번. 반사 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법률행위 동내죠? 법률행위 동내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무효 취소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죠. 선의 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동네는 의사표시 동네로 가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아니 너는 법률행위가 보이잖아.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5번. 법률행위 동내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모든 3자에게, 선의 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안 된다. 4번.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비자금, 소극적 떴어. 반사에 안 보려고 나온 단어 세 글자죠. 소극적, 반사 아니죠. 1번. 첩계약 대가 줬어. 불법 원인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으로도 안 돼. 따라서 이 아파트는 을려에게 귀속. 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이 사실을 안 해. 이 사실.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을려로부터 산 병, 아기의 병이에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암놈을 본다. 병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을려에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대로 승계 취득. 아기의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제 반사 끝났죠. 작년에는 이 세 문제 중 한 문제가 빼고 3번을 빼고 이중매매를 제가 넣어놨죠. 이중매매 작년에 나왔죠. 올해는 이중매매는 빼줘야죠.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나오면 반사에 해당하는 놈 아닌 놈, 이거 효과 여기서 나와요. 올해. 그래서 2, 3, 4번에서 5개 지문이 나온다 생각하시오. 자, 5번 이제 불공정. 올해 불공정이 떴죠. 다른 시험에. 작년에 우리 쉬었죠. 그럼 올해 나와요. 불공정은 경련제로 나오는 놈이니까. 불공정 2문제 배정이 나왔어. 자, 불공정 옳은 것은 1번.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자, 폭리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이걸 읽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버지한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 을의 인식만 있으면 불공정이 성립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 X냐 그걸 내가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단지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의사까지 을한테 있어야죠. 폭리자한테. 따라서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불공정이 성립하는 거지.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인식이 안 상태만으로 성립 X. 인식만으로 여기가 사선이죠.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되지 않아요.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겠지. 그래서 너는 X구나. 인식만으로. 그게 사선. 2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공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해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첫 번째 줄. 이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전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세 가지 공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해 너는 이 짓거리를 했구나. 이 사실이 추정되지 않아요. 금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어도 내 스스로 의사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시켜지지 않아요. 주관적 요건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
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피해자, 갑이 무효주장자인 갑이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용 의사까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은 피해자, 무효주장자인 갑이 그것까지 나왔어. 다른 시험. 피해자, 갑이 입증해라.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자, 3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런 거야? 바뀌었어.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하죠. 무경험. 사회 경험, 일반적 경험이 없으면 무경험인 거야. 저 토지 매매 거래는 60평생 처음인데요. 저 처음이니까 저 경험 없죠? 아니죠.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 이걸 무경험이라고 하죠.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장난쳤어요. X. 4번. 피해자 아버지 공박에는 정신적 공박이 포함된다. 공박은 다 되죠. 돈이 급하겠죠. 경제적 공박, 정신적, 심리적 공박 다 공박으로 봅니다. 옳은 지문 4번이 정답. 5번. 불공정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조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 있다. 20억짜리 매매가 불공정 무효죠. 알박기 사건, 명일동. 하지만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줬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는 무행위 전환 법리 규정이 적용된다.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돼요. 추인은 안 돼도 불공정 특성이죠. 무행위 전환은 적용된다. 그래서 불공정을 불공전으로 읽어라. 제가 그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 무행위 전환 법리 규정은 적용됩니다. 불공정에. 자, 1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안사실, 인식만으로는 안 돼요. 이런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 의사까지 있어요. 외우시고 이용 의사 따라서 인식만으로 X. 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 피해자, 무효주장자, 갑이 입증해라.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입증, 스스로. 무경험,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사회 경험 부족 이렇게 넣으면서 정확히 외워주셔야지. 공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공박 다 포함. 돈이 급하고 심리적으로 쫓기죠. 그래서 구속된 남편 빼내기 위해서 채권 포기한 거, 단독행위. 여기도 불공정이 작동되죠. 심리적으로 쫓기죠. 다 공박에 해당됩니다. 추인은 안 되지만 불공정에 무행위 전환 규정은 적용된다는 거.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1번부터 5번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낫고 2번보다는 5번이 낫고 5번보다는 10번이 낫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듣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서 OX가 골라지겠죠. 자, 6번. 불공정, 옳은 것은. 1번. 경솔, 공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경솔이 왜 거기가 있니? 경솔은 빠져야지. 공박만. 대리인이 불공정 문제될 때 공박만 본인, 경솔, 무경험은 원칙, 대리인 기준이죠. 그래서 X네. 경솔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경솔, 무경험은 원칙,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X.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세트.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고? X. 세트에 반하죠. 객관적 가치로 나와야겠지. 객관적 가치에 따라 현저한 불균형 여부 판단합니다. X네요. 3번. 증여 떴어. 불공정에서 증여가 뜨면 증여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따라서 증여 불공정 법률행위 될 수 없다. 연결됐네. 바로 소수로 가도 돼요. 증여 공부 딱 하시고 워낙 잘 나온 놈이니까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나만 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 이게 증여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그럼 나는 증여를 알아. 굳이 중간은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수로 가버려요.
맨날 나오는 놈이니까. 우리 관습상 법정상 키워드 잡고 소수로가는 똑같아요. 여기는 증여 나오면 너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지. 따라서 너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 불공정 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 X 지문이죠. 그래서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나만 주니까 객관적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없지.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 정답. 4번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불공정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돼. 불공정 반사회죠. 불공정 법률행위도 똑같이 반사회요. 이 자리가 불공정이나 반사회나 같은 놈이란 얘기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X. 5번 경매 떴어. 경매도 증여하고 똑같이 취급 소수로 가요. 경매는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가 없지. 자, 이제 소수로 가는 거야. 경매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 뭔 법률행위?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가 없죠.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증여, 경매 이놈이 불공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 두 놈 합쳐서 13번 나왔어요. 13번.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나와요. 해마다. 증여, 경매 나오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가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해당되지 않는다. 무효가 될 수 없다. 부정.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증여, 경매. 자, 1번. 대리인 통했을 때 원래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떼어내버리죠. 뭘 떼어낸다? 공박만 떼어내요. 그래서 공박은 아버지가 급한 거야. 본인이 급하지 대리는 하나도 안 급해. 지 아들도 아닌데. 그래서 공박을 떼어내버려요. 공박은 본인 기준. 하지만 경솔무경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객관적 가치 엄청난 세트예요. 따라서 주관적 내심의 의사로 결정 다 X예요. 우리 시험은. 유일한 예외가 가담법에 나오죠. 청산구 후려쳐도 된다. 거기 주관적으로 충분하다. 거기가 예외예요. 나머지는 다 X. 주관적 판단 X.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이게 올해 다른 시험에 떠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세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이 귀중한 백선 10개 지문에 하나에 넣겠어? 올해 다른 시험에 떴어.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 미쳤지. 먹으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백선 지문에 박은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걸. 한번 경험하시라고. 올해 시험에 뜬 것들. 증여 경매했고. 4번 반사회 무효든 불공정 무효든 강행법규 위반 무효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 동네, 통정의 표시, RR 비진이 그쪽만 추인되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달달달달 하셔야 돼. 보고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시험 우리 이제 2달 남았어요. 이제 달달달달 해야 돼. 달달달달. 남은 기간까지 계속 달달달 해요. 자, 이제 의사표시 갑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2문제 했어요. 2문제. 이제 의사표시 2문제 잡으러 갑니다. 의사표시 2문제. 먼저 비진이 나왔죠. 자, 작년에 비진이하고 통정이 짬뽕으로 나왔죠. 한 문제로. 작년에 의사표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2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차고 사기 강박 효력 발생이 작년에 아예 안 나왔어요. 셋 중에 올해 한 문제는 나와요. 올해. 셋 중에 하나 나와. 그중 사기 강박이 나올 거예요. 제가 나중에 특강 할 때 마무리 특강 때 얘기해 드리겠지만 사기 강박이 올해 다른 시험에 다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27회 때 떠서 지금 원래 작년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사기 강박 올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나머지 하나인데 통정이 또 나올 것 같아. 통정이 작년에 반 나와서 통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 통정하고 사기 강박. 그다음에 효력 발생도 30회 때 떠서 올해 이제 3년째예요. 그러면 효력 발생도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사기 강박 통정을 잘합니다. 착오가 쉴 거예요. 사기 강박이 나오면 전반부 비진이 아니면 통정이거든. 그럼 통정이 나오지. 비진이는 별로 잘 안 나오니까. 자, 비진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머리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지문 다 해 그냥. 비진이 옳은 것은 비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비진이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그건가? 아니다. 제가 애월하겠죠? 진이란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니다. 그냥 주고자 하는 특정 의사표시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일 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X. 이놈이 다른 시험 정답 주문이었어 올해. 2번 강박에 따라 3자에게 증여했네요.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지. 하지만 50 당시 상황에서는 안 죽으려고 사형 안 당하려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이거 비진이 의사표시가 된다. 강박증여가 소수로 비진이라고? 강박증여가 비진이라고? 비진이 아니다. 강박증여는 주려고 줬다.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사기 강박 네 번째 동네구나. 비진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동네가 달라. 동네가. 너는 왜 우리 동네로 와? 비진이 아니다. 너는 네 번째 동네다. 강박증여는 소수로 무조건 비진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줘야 돼. 동네가 달라서 그래요.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무효이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 무효인가? 비진이는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하죠. 거짓말한 놈 보호 안 한다 해서 줘야 돼. 아파트 줘야 돼 이놈. 원칙 유효. X. 4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 의리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어? X죠. 취소. 너는 아직 나오면 안 돼. 자고 가야 나와. 아직은 유효 무효 동네야. 비진이 통정은 유효 무효 동네죠. 취소가 나오면 안 되죠. 무효로 끝나줘야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선의과실. 무효. X. 5번 비진이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비진이 규정은 갖다 쓰죠.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을 때 갖다 쓰죠. 자 공부 1번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야.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특정 의사표시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냥 생각일 뿐이다. 증여하고자 하는 생각일 뿐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그래서 2번 같은 판례죠. 50 재산헌납사가. 그래서 강박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사기 강박 동네니까. 주려고 줬죠. 따라서 불일치 동네인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아니다.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자, 3번, 4번이 비진이 효과죠.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 4번이죠. 원칙 유효.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무효. 무효로 끝내야지. 무효. 5번 대리인이 횡령했죠. 매매대금 5억 갖고 미얀마로 튀었지. 거기 전쟁하고 있는데 모르고 가서 포로로 잡혔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 그런 게 나오면 머릿속으로 자기 배임적 배신행위죠. 대리권을 남용했구나. 자, 대리권 남용했을 때 원칙 본인에게 유효. 그대로 먹혀요. 유권대리야. 무권대리 아니야. 남용은.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상대방 병이 의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을 대법원이 비진이 규정 원칙 유효 무효 이걸 그대로 갖다 쓴다. 그걸 유추 적용한다. 그게요. 맞는 거예요. 올해 다른 시험에 떠서 제가 박았어요. 가급적 백선 지문에 올해 다른 시험에 뜬 지문을 박았어요. 그래서 백선도 보고 나중에 특강대로도 보고. 물론 흘러가는 그런 건 안 박지. 흘러가는 건 정답하고 상관없어요. 흘려 보내줘야 돼. 거기서 헤매지 마요. 흘러가는 지문에. 8번 갑니다. 이제 통정의 표시.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 자, 증여. 동그라미 빵 하시고. 그런데 세금, 증여세 안 내려고 을하고 짜고 동그라미.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 동정했네. 동정의 표시. 을 앞으로 이전넣기 했네. 자, 옳은 거. 그러면 사람이 갑을이고 이놈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나.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느 동네인지 빨리 파악해야지. 통정 동네인데 섞여 있는 동네죠. 은닉행위 사례 문제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 증여 때문에. 아예 매매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증여라는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갑을 그려 빨리.
그리고 문제에다 증여, 중요한 단어의 동그라미 빠. 짜고 동그라미. 아하, 증여 때문에 단순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은닉행위 사례 문제구나. 감 잡았어. 그 다음 이제 감을 잡고 들이대는 거. 1번.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매매는 머릿속으로 짰죠. 저런 데가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미 밑줄 동그라미가 문제에 박혀야지. 저기 다시 한번 하면서 매매는 짰어.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 무효 이렇게 연결돼야지. X. 2번. 증여는 무효이다. 증여는 숨겨진 은닉 행위로 유효. 너도 X야. 3번.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그림 보면서 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제 해결해야지. 자,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이게 머릿속에 계산돼야 돼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 물권법 등기 파트에서 배웠지. 실체관계 부합법리 등기.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매매는 없어도 짜고 쳤어도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이 등기 유효지. 따라서 무효 등기도 아닌데 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 그 다음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결국 아무것도가 등기 말소야. 95%. 그래서 그렇구나. 갑은 을 소유자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지. 맞네. 너 정답 하고 도망가 버려야 돼. 4번 안 보고. 확실해. 을은 소유자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무효 등기도 아니니까 유효 등기니까 말소할 수 없어. 맞네. 4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자, 아기의 3자네요. 아기의 병에게 매도 이전 등기했죠. 자, 왼쪽 놈 갑은 이 3자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가 나왔어. 그러면 갑이 이놈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병, 아기의 병 과연 보호되느냐 소유권 취득하느냐 암놈을 보라겠어. 제가 아기를 보지 말고 을을 봐. 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3번에서 내가 해결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병은 아기의 병이라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지. 갑은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자란 얘기는 이 등기 유효란 얘기요. 무효 등기가 아니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는 없다. 너 X. 5번 똑같고 을은 주어만 바꿔놨죠. 을 악의 병 상대로 마찬가지.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은닉행위 나오면 이 지문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을로부터 산 병, 설사 이 사실한 악의 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이 악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갑도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이 들이댈 수가 등기 말소가 나올 뿐이에요. 다 유효 등기죠. 유효 등기. 무효 등기여야 말소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소유자한테 뭘 하겠어? 그 뭐가 등기 말소일 뿐이에요.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이놈한테 할 수 없어. 내가 소유자라면 거의 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걸 잡는 게 관건이에요. 총칙에서는. 실명법도 똑같았죠. 명의신탁도 상대방이 소유자야 할 수 없다 그랬구나. 내가 소유자야 할 수 있다 그랬구나. 그래서 실명법 명의신탁 잡는 거 누가 소유자인지 제가 잡으라게 적고 누가 소유인지. 약장 뭐여 등기 뭐여 소유자는 너 병 소유자는 암놈. 소자 제가 적으라겠어. 그러면 이놈은 있고 명의신탁까지 안 할게. 여러분들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훈련시켰죠. 암놈을 보세요. 암놈. 을 소유자. 그럼 병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악의 병한테도 할 수 없다로 연결되어 줘야 돼요. 은닉행위. 자, 이제 9번 갑니다. 전형적인 통정 사례 문제예요. 9번이. 9번을 훈련하셔야 돼요. 9번. 올해 나오면 9번이 나와요. 9번 형태로.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을과 통정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통정이 동그라미 들어가야죠. 갑을 통정 가짜 매매. 그 후 을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과 모르는 동그라미 빵해야지. 선의 삼자죠. 선의 병과 매매 계약 체결 이전 등기. 전형적인 통정 사례 문제. 그럼 갑을 병 그림 그리시고 갑 을 병 여기다 선이 적으시고 소자 적어. 항상 소자를 적어야 돼. 맨시탁도 그러고.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둘 사이만 무효고 단절돼 버려. 유효로 바뀌니까 소자만 적어놔. 얘는 보호된다는 얘기. 들이댈 수 없죠. 선의 3자에게는 통정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자, 이제 들이댑니다. 1번.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선인데 잘못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선이면 충분. 이게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해줘야 돼.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호돼. 이렇게 액수. 선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연결돼야죠. X.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다. 선이면 충분. 우리 법이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았죠. 선이면 충분. 2번.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없다. 자,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자, 선의 병이 소유권 먹어버렸죠. 그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이놈한테는 되댈 수가 없지. 소유자니까. 을을 족쳐야지. 을. 내가 임마 등기 갖고 있으랬지 누가 팔아 제끼랬어? 나쁜 놈. 아파트값 내놔. 5억 내놔. 을한테 아파트값 받아낼 수 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지문이죠.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X. 3번. 만약 병, 선예병이, 선예병으로 읽어요. 병 나오면. 선예병이 정한테 부동산 양도 이전 등기 넘겼어. 자, 이 정이 갑을 가짜 사실을 알고 있었대. 악의의 전득자예요. 이 악의의 전득자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해결해야지. 자, 선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걸 전득자라고 하고, 근데 이놈은 가짜라. 악의의 전득자야. 자, 과연 이놈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지문이죠. 그러면 비록 지는 악이지만 암놈을 봐. 암놈 선이라서 소유권이 있죠. 그대로 승계취득, 그대로 승계취득. 따라서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 전득자라도 암놈이 선의 병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보호된다. 자, 여기서 지문 하나 더. 악의 전득자. 지문이 소유권 지문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이 악의 전득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즉 등기 말소죠. 들이댈 수 있다 없다. 들이댈 수 없지.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이 대항은 등기 말소가 나와 항상. 그러니까 있다 없다니까 너는 소유자야. 암놈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선예병 너는 악이라도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권 취득. 옳은 거 정답. 자, 4번. 만약 허위 표시에 대해 악이네 병이. 자, 악의 병이 정한테 또 부동산 양도하고 이전 등기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정이 선이더라도 맨 왼쪽 놈 갑은 이 정명이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 즉 선의 정에게 들이댈 수 있다 지문이죠. 그러면 자, 하나씩 해결하는 거요. 병이 악이래죠. 자, 악의 병이야. 그러면 악의 3자이기 때문에 갑은 들이댈 수 있죠. 무효로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악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놈이 지금 선이라고 나와 있어. 정 밑에 선이 동그라미 빵 해야 돼요. 정 동그라미, 선이 동그라미. 무조건 선이가 나오면 동그라미 해야 돼 지문도. 그러면 암놈은 악이지만 내가 소녀, 소녀의 3자죠. 따라서 소녀의 3자로서 정은 보호되겠죠. 보호되죠. 그래서 갑은 소녀의 3자에게는 이 통정무효로 들이댈 수 없죠. 내가 소녀의 3자죠. 정은. 그래서 3자, 병부터 정, 어차피 두 놈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선이야 뭐. 이놈은 악인데 암놈이 선이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악선 이걸 훈련을 하세요. 선악, 악선 이놈은 보호 안 돼. 들이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선이야 선의 3자로서 보호된다는 거. 악선.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악이지만 암놈이 선이면 내가 보호된다는 거. 그대로 승계취득에 따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의 정이기 때문에 너는 보되는구나. 따라서 갑은 이 선의 3자 정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너 X야. 5번 병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병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라. 병 3자 선의 추정되지 않나? 뭐 난 몰랐는데요. 병 스스로 저 몰랐는데요. 선의를 증명해야 되나? X 저 몰랐는데요. 입증 못한다 해서 소극적 사실. 따라서 제3자 선의는 추정돼. 입증 때문에. 추정되면 스스로 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자 갑한테 넘어가죠. 갑이 반대사실, 선의 반대사실. 너 알았지?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라. 그래서 악의를 알았음을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스스로 몰랐다는 거 선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X 지문이에요. 적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로 증명은 많은 게 해결돼요. 몰라도 느낌이 들어.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입증해. 맞는 지문. 선의 저 몰랐는데요. 없는데요. X 증명해야 돼. 무조건 X 지문이에요. 소극적 사실, 적극적 사실로 입증 해결하면 안 해요. 또 느낌이 들어요. 훈련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1번 3자는 선이면 충분.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보됩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선의 3자에서 나온 지문이죠. 선의 병이 소유권 먹는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선의 병행에 들이댈 수 없고 대신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을을 족친다. 자, 선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악이네. 악의 전득자.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암놈이 선의 병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취득. 따라서 악의 전득자도 보호된다. 따라서 갑은 이 악의 전득자에게도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줘야 돼.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이번에는 병이 악의 병이네. 그러면 갑은 악의 병에는 대항할 수 있죠. 내놔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 악의 병이 정한테 팔았고 이 정이 선이야. 정선의 동굴에 빵 들어가야 돼요. 선의 3자구나. 따라서 너는 보되겠구나. 갑은 선의 정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죠. 제3자 선의는 추정되면 스스로 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그래서 갑한테 넘어가지.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지. 자, 10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의사표시에서 3자 보호되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골라라 그거예요. 기억.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간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 그러면 가짜 매매 매수인 을로부터 그 후 가등기 박았구나. 너는 오른쪽에서 태어났구나. 3자 하나 골랐어. 니은 허위 선급금 반환 채무 부담 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자. 자, 중심 뽑아봐요. 내가 뭘 밑줄에 해서 이걸 해결할 거야. 한번 해봐. 연락이 어려운 지문이니까 중심 한번 뽑아봐요. 뭘 읽을 거야? 두 번째. 자, 기억 봐요. 기억. 가짜가 일어났어요. 가짜. 구후 가등기 박은 놈. 가짜가 일어났어. 구후 가등기 마친 자니까 구후 가등기 박은 놈. 그러면 이 똑같은 식으로 니은을 뽑아봐봐. 이 단어에서 추출해봐. 그게 능력이요. 해봐. 허위 채무가 일어났네. 허위 채무 이걸 보는 거예요. 허위 채무 가짜가 일어났죠. 허위 채무가 일어났어. 구후 보증했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허위 채무 일어났고 구후 보증해줬네. 보증하고 이행까지 해서 구상권 취득한 놈. 이행까지 하고 구상권 취득한 놈. 아무 의미 없어. 허위 채무 일어나고 구후 보증서 줬네. 오른쪽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지. 허위 채무 구후 보증했네. 가짜 매매 구후 가등기 박았네. 똑같아. 가짜가 일어나고 구후를 넣어서 연결이 되면 3자예요. 디귿. 가짜 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자, 3자일까 아닐까? 3자. 똑같이 해봐.
가짜가 일어났죠. 그 후 계약상지 이전받은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 X.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리얼. 채권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자, 어디를 나는 크게 읽어야 돼? 아니야. 변제 전은 아무 의미 없고. 에서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에서니까 채권 양도에서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는 놈이지. 전이 아니고 그 날짜예요. 채권 가짜 양도할 때 계약서에 박혀 있어. 채권을 양도할 때는 누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지 채무자가 반드시 계약서에 같이 써져야 돼요. 나 홀로 채권은 없잖아.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반드시 새 놈이 계약서에 박히는 거예요. 채권 양도할 때는 누구에 대한 채권을 우리 병한테 파는지 따라서 이미 있던 놈이죠. 가짜 할 때 그 날짜에 같이 존재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3자 아니죠.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니까. 미음.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 어디를 크게 읽을 거야? 어디를 크게 읽을 거야? 범죄 은저. 똑같잖아. 에서 3자. 3자 계약. 에서 3자. 에서 채무자. 에서. 계약이라는 얘기는 3자를 위한 계약도 갑을 병이 있겠죠. 근데 갑과 을이 이 병을 위한 3자 계약 체결할 때 통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자 계약은 반드시 병이 계약서에 박혀 있죠. 그래서 통정한 날 이미 3자는 계약서에 박혀 있어. 결국 리얼 미음 단어에서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너는 가짜 양도할 때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구나. 나중에 태어난 놈이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구나. 너 탈락. 통정 허위표 체결된 3자 계약 에서 3자 에서 동그라미 좀 해봐. 에서 여기에서 채무자 여기에서 3자는 가짜 장난칠 때 계약서에 박혀 있는 놈들이에요. 통정 가짜가 일어나고 그 후 기억린 것 같지. 나중에 태어난 놈이 아니지. 자, 그러면 디귿은 처음 보는 지문이죠. 1년 동안 안 했죠. 그러면 왜 이런 하찮은 지문을 이 귀중한 백선 지문에 박았느냐. 다른 시험에 2군데가 떴어. 올해 처음 나온 거죠. 모든 시험 기출에 다 처음 나왔죠. 물론 정답 지문은 아니었어요. 정답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시험에도 뜨거든. 다른 시험에 뜨면. 그래서 한번 경험합니다. 디귿. 가장 소비 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놈이 과연 3자냐 아니냐. 자, 설명 한번 들어봐요. 난이도 최상이야. 난이도 최상. 자, 봐봐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근데 이걸 가짜로 통정을 했어요. 가장 소비대차. 자, 을이 돈 빌려준 놈 채권자죠. 돈 빌린 놈 채무자. 돈 빌려준 놈 채권자를 소비대차 대주라고 하고 돈 빌린 놈 갑을 차주, 빌릴 차, 빌려줄 대예요. 임대인, 임차인 생각하면 돼. 자, 빌려준 대주죠. 그러면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 이 대주, 을의 계약상 지위를 병이 이전 받았네.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죠. 누가? 병이. 이놈이 통정의표에서 3자냐 아니냐겠죠. 자, 가짜가 5월 1일 일어났고 가짜가 일어난 후 며칠 후 5월 11일 날 이전받았겠지. 따라서 통정이 일어나고 그 후 오른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3자가 돼야 돼. 근데 3자가 아니에요. 이놈은. 왜 아니냐. 그 단어 때문에. 대주의 계약상 지위.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키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어. 지위 이전. 지위 이전. 지위 이전이라는 얘기는 같은 급이야. 같은 급.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같은 급이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 같은 놈이야. 같은 급. 같은 급. 그래서 통정이 일어나 그 후 새로 거래돼야 돼. 이 새로운 여기 탈락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계약상 지위 이전, 을의 대주의 지위 이전. 그러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새로운 계약 법률관계가 아니구나. 거기서 탈락이야. 그러면
이게 가장 정확한 이해고, 한번 편법으로 기술 들어갑니다. 을로부터 구후죠. 항상. 삼자 되는 놈은 을로부터 가짜 채권을 구후 압류감리한 놈, 양수한 놈, 을 또는 을로부터가 나와요. 근데 뭐로 나왔어 지금? 가장 소비대차를 가짜 소비대차에서 대주로부터 뭐 그딴 문장이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가장 소비대차에 있어. 그러면 이 단어를 바꿔. 가짜 소비대차에서 에 있어나 에서나 같은 말이에요.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주 이전받은 자 에 있어를 에서로 읽어버려. 만약 이 문장 그대로 나오면 에서 에 있어를 어떻게 읽는다? 에서 에서 시옷을 오른쪽으로 올려 이응 제껴버리고 에서 가장 소비대차 에서 대주의 계약상주 이전받은 자. 이건 편법이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도 에서 이걸 힌트를 준 거예요. 대주의 계약상 지위이전 받은 자. 지위이전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놈은 삼자 아니에요. 에서 같이 취급해버렸어요. 에서 을으로부터가 아니죠. 지위이전을 하는 게 맞아요. 지위이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을하고 같은 주의지 새로운 놈이 아니야. 새로운에서 탈락이에요. 지위이전은 대주하고 같은 놈이다. 같은 놈, 같은 지위다. 새로운 거기서 탈락.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고 어차피 흘러갈 거야. 나도 우리 시험에도. 다른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아니었고 흘러갔어. 자, 그러면 리을하고 미음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잘 나온 놈이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삼자계약에서 삼자 수익자죠. 이놈이 전통적으로 잘 나와요. 대리에서 본인이지. 대리에서 본인. 다 계약서에 밖에 있는 놈들이야. 공통점이. 그래서 에서 리을 미음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삼자가 되려면 기억니은 으로부터 을 그런 식으로 구후란 말을 넣으면 다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10분간 쉬고 차고부터 갑니다.